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월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매주 월요일의 1번가 게스트는요. YSPMC의 차현신 대표이사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월요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나 전화 상담 고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나눌수록 고민은 줄어드는 것이니까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문자나 전화 고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차 대표님께 궁금한 점 많으실 텐데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 위해서 번호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30분 동안요. 전화 상담은 02866-4361 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 상담은 070-8836-56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상담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니까요. 뭐가 됐든 부동산 고민, 투자 고민 저희 번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메시지 여러 개 들어오고 있는데요. 시청자 번호 8435 쓰시는 분의 메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과 섹션 오피스 중 어느 것에 투자를 할지 고려 중입니다. 라고 하시면서요. 어느 것이 나으며 어느 지역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피스텔과 섹션 오피스 중에 어느 것에 투자를 할까라고 여쭤보셨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오피스에 투자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오피스텔도 이제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임대 수익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 상가 오피스텔이라 가지고 이제 많이 지금까지 오피스텔이 많이 이렇게 지어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공급도 좀 많은 데다가 또 오피스텔은 전적인 그 월세 수익형 상품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시세 차익보다도 임대 수익 면에서는 무난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저는 왜 이제 오피스를 이제 권유를 하느냐고 하면은, 오피스는 이제 기업의 임대를 놓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은 개인의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기업에 한번 임대를 주면은 그래도 상당히 장시간이 있습니다. 장기간 5년, 6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오피스를 이제 권하는 이유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그 섹션 오피스라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거의 그 오피스텔과 같은 그런 정도의 아주 작은 최소의 오피스 면적이 작은 걸로 돼가지고 많이 이제 섹션 오피스가 새로운 상품으로 이제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 경우에는 거의 오피스텔과 가격대도 거의 좀 차이가 많지 않으면서 또 사업자 이런 회사에다가 임대를 놓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좀 장점이고요. 지역을 굳이 이제 꼽는다면은 어떤 산업 인구가 많이 들어오는 쪽, 대기업이 이전하는 쪽, 대기업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산업 시설이나 어떤 계획이 많이 있는 지역, 이런 쪽을 선호를 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개인에게 임대를 놓는 오피스텔보다는 기업에 임대 주는 오피스를 조금 더 권유를 하신 거고요. 안정성 면에서 더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피스텔보다는 섹션 오피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계속해서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시청자 번호 9876번 끝번호 쓰는 분이십니다. 꼬마 빌딩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원룸과 다중 다가구 주택 또는 상가 주택 중 어느 것이 나을 거라고 보세요? 라고 대표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도 좀 선택지를 여러 개 놓고 고민 중이시네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오늘은 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질문만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원룸 다중 다가구 이것도 이제 꼬마 빌딩에 들어가고요. 상가 주택도 이제 꼬마 빌딩에 들어가는데 어느 게 더 좋다 이거를 다 한마디로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룸 다가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다 원룸, 투룸 이런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1층에 이제 상가가 있고 1, 2층 또는 1층에만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택이 있다라는 것인데, 이게 왜 구분하기가 어렵냐면은요. 네. 이 원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주택가에 있어요. 주택지에 있기 때문에 한적한 주택가에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입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상가주택은 또 밑에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유동인구라든가 상권까지도
또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지가 좀 다릅니다. 근데 이런 상가주택도 대부분 사실은 이제 주택가에 있는 것인데, 주택가에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인구가 좀 한적하게 이제 지나다니는 유동인구가 좀 아무래도 좀 적다 보니 상권이 형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왜 이렇게 1층에 비어있는 상가 이런 걸 많이 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가주택이 물론 잘만 지역을 선택을 하면은 좋을 수도 있고 한데, 상가주택이 더 좋냐, 원룸 뭐 다중이나 다가구가 더 좋냐, 이거를 다 어떤 절대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굳이 어떤 게 더 낫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원룸 다가구가 좀 더 안전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상가 쪽에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상권 분석과 어떤 그런 유동인구 상당히 좀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좀 상당히 베테랑들이 이런 상가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시간도 많이 걸고 또 리스크도 많아요. 그 때문에 그냥 안전하게 온통 주거용으로만 다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원룸 다중이나 다가구, 거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은 더 안전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안정성에 무게를 두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인이 뭐 투자 고수가 아니라면 원룸 다세대가 낫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고민,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요, 저희 부동산 전문가가 꼼꼼하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그때그때 생기는 고민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별로 희소 가치가 높은 투룸과 쓰리룸 위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수익형 물건에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1번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가 직접 물색한 매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1번가 고민 상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전화 상담은 01866-4361번, 문자 상담은 070-8836-568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더불어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참고 자료이고요. 스스로 최종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나볼 첫 번째 매물은 오피스텔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매물 첫 번째는 어린이 대공원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걸어서 4분 거리고요. 건대 입구역에서도 걸어서 7분 거리로 상당히 가깝습니다. 실면적은 35.14제곱미터고요. 준공은 2018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1층까지로 구성된 신축 건물이고요. 1층에는 필로티 주차장, 또 타워 주차도 있습니다. 방 2개와 욕실 하나, 거실 하나,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900만 원 호가하는 매물이고요. 예상 대출가, 신용도에 따라 차등, 하지만 50%가량 대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시세는 전세 2억 6천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예상 실투자금 여기에 따라서 1,900만 원 또는 1억 950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겠고요. 투룸이 귀한 지역에 희소 가치가 높은 수익형 매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처음 소개해드릴 매물은 광진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역 2개가 맞닿아 있는 더블역 세권인데요. 입지가 어떻게 돼요, 대표님? 네, 입지가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4분 거리에 있고요. 네. 또 그 건대 입구역에서 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이 대공원과 건대가 완전히 양쪽에 다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일대가 상당히 지금 전월세 수요가 많이 있고요. 또 여기 이 지역에서 2호선이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강남으로 출퇴근까지 하기 때문에 최근에 강남에 어떤 전월세 시세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강남의 전세나 월세를 얻지 못하는 분들, 직장인들이 많이 이런 2호선이나 이런 또 영동대교, 청담대교로 강남가 오고 갈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강남에서도 많이 이쪽으로 전월세 임차 수요들이 몰려온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과 그다음에 건대 입구역에서 가깝게 있고요. 인근에 캠퍼스 타운이 바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임차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입지에 놓여져 있고요. 또 어린이 대공원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또 종사자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아무래도 본 이 지역의 원룸, 투룸의 월세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임대 수익으로 안정되게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은 내년 3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쪽의 역세권에 입지한 신축 오피스텔로서 이렇게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근처 지하철이 두 곳이나 인접을 해 있고요. 역세권 근처에 있고 대학 캠퍼스까지 좋은 입지의 조건은 모두 갖춘 매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주변에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호재는 일단은 건대 상권, 커먼 그라운드 상당히 유명하죠. 네. 예, 거기는 예나 지금이나 아주 뭐 유명하게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 대학생들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일대에 많은 그 인원들이 또 임차 수요가 많이 충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대학교나 또 그런 상권이 있거나, 그러니까 대학가 주변, 또 역세권 주변, 또 이런 대학가나 상권 주변, 이렇게 하면 거의 그 개발 호재, 아니 어떤 그런 수익성의 삼박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본 물건이 그런 어떤 조건을 갖춘 물건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인근의 그 성수 IT 산업단지에 또한 700여 개의 업체가 또 향후 들어올 예정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산업 인구가 또 산업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고, 그로써 인근에 당연히 주거 용도로 월세나 전세를 충분히 찾을 만한 그런 입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미래에 예상되는 개발 호재고요. 또 캠퍼스타운 인근의 건대뿐만 아니라 세종대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만여 명의 이상의 어떤 캠퍼스타운에 뭐 종사자라든가 또 대학생들 할 것 없이 충분히 이 일대에 원룸, 투룸 이렇게 월세 수요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어떤 임차 수요의 호재와 앞으로의 그런 개발 호재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역세권이죠. 이 서울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몰린다는 건대 상권이라는 불변의 호재를 끼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장점은 투자자의 입장에서 일단 상당히 소액 투자라고 장점은 당연히 갖고 가겠고요. 이 지역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원룸이 되게 많아요. 네. 원룸들이 주로 대부분 많고, 또 주차 시설도 협소하거나 주차장이 심지어 없는 곳도 있는데, 본 물건은 주차장도 상당히 또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또 주차 타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 그 들어가는 그 각 세대원별로 주차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걱정이 없게 주차 공간만큼 확실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두 개 동으로 아파트처럼 나란히 두 개 동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단지화처럼 아파트처럼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 3월에 오픈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어떤 지금 분양 중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시면은 좋은 층수, 좋은 호수를 내가 미리 선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특징도 있고요. 안에 내부에 뭐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깔끔하게 시스템 청정 에어컨이라던가 각종 어떤 그 층간 소음 방지, 또 웬만한 전자제품 다 빌트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아주 고급스러운, 얼핏 보면은 이게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고급 자재로 마감재로 이루어진 인테리어로 구성된 그렇게 건물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일단 주차장이 좀 희소한 지역에 주차장 완비된 매물이라는 점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이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로얄층에 좋은 호실 투자 가능하니까요. 상단의 번호로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꾸준히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투자 전략을 좀 간단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투자하면 좋을까요? 네, 소액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액 투자, 바로 1,000만 원대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로 1,000만 원대에 충분히 개발 호재와 미래의 예상 수익까지 바라볼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매매가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6천이고 보증금 3천에 월세 100, 그래서 임대를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 대출가는 50% 충분히 활용을 했을 시에 월세를 놓는다면은 1억 95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고, 또 전세를 놓고 소액으로 투자하시겠다 그러면은 전세 시에는 1,900만 원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액 투자로 미래 가치와 충분히 지가 상승을 기대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의 투자 전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략한 투자 전략과 함께 가격 정보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과 캠퍼스가 양쪽에 있기 때문에 세종대, 건국대 상당히 이렇게 많습니다. 6만여 명이 넘는 캠퍼스 타운의 수요를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라는 고임대 수익의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겠고요. 또 인근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한 인근에 주차 타워까지 주차장의 어떤 건물의 장점을 잘 살린 또 투룸도 상당히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투룸 구조에 어떤 그 희소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서 안정적인 수익과 함께 인근에 희소성이 있는 투룸에 투자하신다라고 그렇게 포인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물건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에서 멀지 않은 매물입니다. 분양 면적은 7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43제곱미터입니다. 준공은 2018년 4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요. 지하 2층에서 7층에 이르는 건물로 7층 건물에 총 6층의 호실에 해당합니다. 방 3개와 욕실 2개, 거실 하나,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매가는 2억 7,500만 원입니다. 예상 대출가는 1억 3,700만 원. 임대 시세 보시면요. 전세 시에 2억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70만 원 수익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상 실투자금 전세 시에는 4,500만 원에, 월세 시에는 1억 800만 원에 투자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이 내년에 신축이 되는데요. 먼저 입지부터 알아볼까요? 네, 입지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곡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확히 거리를 따지자면 529m가 나오는데요. 네. 빨리 걸어가시면 3분 안에 도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5호선 우장산역도 있고요. 또 뭐 인근에 까치산역도 있고 또 다 아시는 그 강서구청도 인근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어떤 학교가 이렇게 많아요. 학교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학부모 수요가 많이 깔려 있다라는 것이고 학생들이 일단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학부모들도 충분히 임차 수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학군 수요도 충분히 이미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예술고등학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런 학교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요즘에 가장 핫한 그 마곡지구, 네. 마곡지구로부터도 상당히 가까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마곡지구로 잠깐 언급을 해드리자면 서울의 최후 최대의 개발 신도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서울 안에서 신도시의 어떤 개발 호재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가까이 놓여져 있는 인근이기 때문에 이 강서구에서 특히 마곡지구 인근에 있다면 이미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는 얻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그렇게 입지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7호선의 화곡역에 5분 내로 도달할 수 있는 초역세권 매물이 되겠습니다. 이곳에도 개발 계획이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네. 인근의 그 마곡 지역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곡 지역 정말 최대의 서울의 녹색 심장도 있죠. 가장 큰 대형 병원도 들어올 예정이죠. 유명한 브랜드 있는 대기업도 40여 개가 다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것만 들어도 벌써 가장 큰 강력한 개발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른 종사자 및 어떤 협력업체가 같이 유입이 된다면 이 인구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유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산업 인구가 들어옴에 따라서 거기에 인구가 같이 딸려오게 되면은 그로써 어떤 시장은 충분히 늘어난다는 거는 어떤 확실한 미래 가치를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입지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입지를 나의 살고 있는 주택을 설명을 할 때 어떤 설명이 어려운 것보다는 입지가 심플하게 가까이 있으면은 입지를 설명하기 상당히 좋을 거 아니에요. 바로 이런 대로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가시적인 효과와 어떠한 아파트, 어떠한 다세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또 대로변에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의료원이라고 한 1000여 개, 제가 알기로는 1063 정도의 그 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년 2018년에 또 거기서 개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름은 이화여대 의료원 그래가지고 종합병원이 개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거주한다면서 가면서 종합병원이 인근에 있다. 이거 상당히 어떤 살아가면서 나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병원이 인근에 있다. 이것 또한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녹색 심장인 어떤 서울의 녹색 심장부라고 볼 수가 있는 보타닉공원, 대형 식물원이 또 지금 가시면 한창 공사 중에 있는데 그것도 곧 내년부터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울 최대의 가장 큰 녹색 심장인 이런 공원, 쾌적한 녹색 공원이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주말, 평일, 휴일 할 것 없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고요. 또 바로 옆에는 대형 종합병원이 들어오고 또 바로 옆에는 유명 대기업 브랜드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산업적인 거, 또 병원, 또 쾌적한 환경을 이루는 어떤 녹색 환경, 충분히 아주 완벽하게 환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가까이 미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화곡동의 입지와 호재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전경은 어떤 모습인지도 역시 꼼꼼히 살펴봐야 투자가 가능하겠죠.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요. 이 매물 완공이 되면 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네, 매물 완공. 지금 조감도가 아마 이제 보이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네. 완전히 이게 두 개 동으로 A동, B동 해가지고 두 개 동으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두 개 동이 딱 놓여져 있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눈에 좀 두드러질 만한 그런 눈에 띄는 위치에 놓여져 있고요. 내년에 3월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약간 3월부터 이제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본 매물은 이제 3룸에 화장실 2개가 있는데 아무래도 인근에 이 지금 화곡 이 지역에 좀 아무래도 구옥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옛날 주택들, 오래된 다세대 구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그런 면에서 유일하게 좀 신축, 신옥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쪽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거주를 해도 좋고 임대를 놔도 좋고요. 실거주를 해도 왜 좋은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군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다 하잖아요. 그래도 학군이 있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3인, 4인 가족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1, 2인, 어떤 직장인 수요가 많다기보다 학군이 많으면 그만큼 가족 형성을 이룬 세대가 많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이 원하는 3룸 을 많이 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원룸, 투룸만 많이 있고 구옥들이 많이 있는 인근에 비해서 3룸이면서 신축이고 3, 4인 가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건물 특징은 양쪽에 2개 동인 아파트 형식으로 이렇게 단지를 이루면서 3, 4인의 가족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희소성 있는 3룸 구조로 신축 매물입니다. 그렇다면 매입 후에는 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도 간략히 세워주세요. 네. 3, 4인 가족들이 집을 찾으려면 요즘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네. 저마다 너무 그 소인, 1, 2인 가족들의 그 형태만 집을 짓다 보니까 정작 3인, 4인 가족들이 집을 찾으려면 옛날에 지어놓은 아파트나 옛날에 지어놓은 다세대만 많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옥을 찾기에는 3, 4인 가족이 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본 물건은 그런 면에서 3인, 4인 가족이 어떤 그런 귀한 신축, 3룸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접 지금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는 마곡지구에 직접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초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분명히 시세 차이까지 있고 미래 가치를 바라보며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2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3천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4,500만 원이 되겠고요. 또 월세를 놓으신다 그러면은 보증금 3천에 70이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했을 시 월세를 놓으신다면 1억 800만 원의 실투자가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어떤 가치가 있는지 다방면 다각도에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에 뛰어들면 좋겠습니다. 가격까지 자세히 알려주신 화곡동의 신축 3룸 다세대 주택 되겠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린 대로 신축의 3룸 구조 아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아주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겠습니다. 가족 3, 4인이 원하는 지역, 3룸 구조의 신축, 그런 희소성과 그 다음에 미래 가치의 투자, 그렇게 딱 간단하게 두 가지만 투자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매물 살펴봤죠. 화면으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매물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에 위치해 있고요. 매매 금액은 2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매물은 5호선 화곡역에 위치한 3룸 매물이었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7,500만 원입니다. 네, 저희 부동산 1번가에서는요, 여러분의 궁금증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후에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전문가와의 상담 신청 해보시기 바라고요. 또 방송 참여뿐만 아니라 대표님과 직접 대면 상담도 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1대1로 개인 투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상담으로 이루어지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라는데 필히 사전 예약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그 전화번호로 충분히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개인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많은 연락 바랍니다. 부동산 투자의 넘버원 전략 부동산 1번가 여기서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